이 미친 새끼들이 지금 어우 청산가리하고 사리캐스를 이빨 갖다 때려보여. 왜 그러냐면 지금 유튜브로 이걸 봤어요 내가. 유튜브 숏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응? 그거 지금 그거 뭡니까 그거 구조물. 응? 그 작품이죠. 그거 본다고 그 여성 육체를 이렇게 예? 남성 육체하고 여성 육체하고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어? 그 예술 작품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뭘 보고 있었는지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낭보는 눈이 이렇게 정확해서 본 할아버지 거예요, 쭉. 방방이 나리누다. 이렇게 쭉 보다가 낭보는 눈이 이거 나와서 본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그냥 그 지금 쇼츠 지금 제가 거꾸로 제가 본 거 쭉 거꾸로 올렸잖아요. 보다 그 예술 작품 여자 그 몸 형상으로 그리고 남자 몸 형상으로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그 예술 작품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형상이 있고 어? 이것을 무슨 이제 이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 만들었을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 그 지금 예술 작품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여자가 남자 여성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표현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에다 막 청산가리하고 살인기술 갖다 때려버리는 미친 새끼들. 예. 이게 그 제가 요즘 설명드리는 나치하고 731이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화학무기를 개발했죠. 고문을 통해서. 이게 그 과거의 전체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잡아다가 고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게 그 고문에 하는 이유, 고문을 하는 이유가 물리적 고문을 하는 이유가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이유죠.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시나 전체주의가 끝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나치들이 신경제 화학무기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테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우주완전 자폐계를 가할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게 하는 고문을 통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그 수용소나 교도소에 그 수용소에서 나치 731 수용소에서는 실제로 고문을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냈잖아요. 어? 테러범으로 우리 얼굴에다가 써야겠어. 끊기게 하고 기억 끊기게 하고 자꾸 얼굴 찌그러지게 화학무기 펜탄이라고 맞추자고 기억 상실제 같이 쏘고 있어요.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테러범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자백을 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해서 이러한 기술을 물리적인 고문이 아니라 신경작용제로 고문을 해서 테러범으로 만드는 인민들을 자살시키거나 자타계를 가는 테러범을 만드는 기술을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얼마나 각자 갖고 있는 펜타닐, 살인캐스, 청산가리 나치와 731이 2차 대전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일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2차 대전 전에. 그래서 2차 대전을 같이 일으킨 거예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의 그 학술이나 의술, 전염병 관리, 보건복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전부 전술이나 그것을 전부 전수받았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이나 서양식 군대나 이런 것을 교육받았던 건 그때의
전 세계를 식민지했던 영국하고 13세기, 14세기 때 수교를 맺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또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야망을 품자 일본이 독일하고 수교를 맺은 거예요. 일본 놈들은 그런 짓만 골라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기술, 그 방역부대라고 그 유럽인들이 1, 2차 대전 때 구토자고 어우 펜타닐 어마어마했습니다. 발하고 얼굴에다 1, 2차 대전 때 1, 2차 대전 때 어우 손하고 손등하고 얼굴에도 어마어마했어요. 어우 그 전염병이 심하게 발생했잖아요. 스페인 독감하고 패스트로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시에 중학교 때 배웠죠. 전시에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유럽은 생활화가 된 거예요. 살처분이. 그래서 마녀사냥 독살 과거에는. 예? 그리고 나치즘. 아리안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치 친위대들이 시민들에게 비밀로 해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걸 나치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용소,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에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리발까지 뽑고 모두 죽이고 화학무기로 죽이고 태워서 재료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고 그러면서 이들이 더 이상 제국주의로 고문이나 총칼로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그것을 13세기부터 영국의 그 제국주의를 따라서 배웠고 그것을 영국이 이쪽 동아시아를 침략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서 전 세계의 제국주의를 식민지화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그걸 전수를 시키고 뭐 총기나 전술이나 뭐 복원이나 의술이나 전부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가지고 동아시아는 영국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13세기 14세기 때 임진왜란 때 올 수가 오다가 다 죽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몇 달씩 오니까 뭐 몇 달이 뭡니까? 몇 년을 와야 되죠. 그 실크로드라고 있죠. 그거 왕복하는데 7년인가 14년이 걸렸어요. 유럽하고 아시아 한번 왕복하는데 실크로드라고 닦여진 그 직선거리로 가는 데만 해도 그 배로 오면은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그 유럽하고 중동하고 아프리카는 가까우니까 영국이 다 식민지화 시켰죠.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여기 동남아시아 여기 필리핀까지 다 이쪽으로 다 식민지화 했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멀어서 육지로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러시아하고 뭐 이게 막고 있고 그러니까는 올 수가 없으니까는 배로 왔다가 뭐 오다 보면 다 죽고 그러니까는 일본을 교두보로 삼았던 거예요. 전 세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빼앗겼던 이 동아시아 이 보물들이 전부 영국 그 왕실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 간혹 나오죠. 우리나라의 무슨 보물 몇 호고 뭐 불상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다. 그래 그게 그 이유예요. 전부 식민지화해서 중요한 건 그걸 다 가져갔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전리품으로 일본이나 군대들에게 나눠주고. 그 일본 여왕 그 왕관하고 그 봉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들이 다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식민지화에서 아프리카에서 전부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전부 빼앗아서 영국 여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이 지금도 의학이라고 그러면은 몇 해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 의학은 지금도 그렇죠. 독일하고 일본을 알아주죠. 의학이라면 독일하고 일본을 알아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과거부터 유럽이 방역, 예? 방역에 대해서 이 인간 살처분에 대해서 능통했고 그것이 삶이었고 마녀사냥 독살, 응? 그것이 이제 독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법제화해야 되니까 마녀사냥 그 심리치료, 응? 그다음에 화학무기로 개발을 했던 거예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펜타닐이 쇠독이에요. 쇠맛이 나죠. 쇠독으로 응축시킨 거예요. 쇠도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인가스가 세균을 표방한 물독을 표방한 게 살인가스예요. 예? 세균을 표방한 그런 독성분을 압축해서 대량 생산을 한 게 화학무기예요. 마녀사냥 독살에 사용했던 독약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고문을 하고 자살을 시킬 정도로 호흡곤란, 그 다음에 불로 지지는 거, 고문할 때 불로 지지죠. 잠 못 자게 하죠. 물 때려 붓죠. 응? 얼굴에다가. 응? 그게 이제 호흡곤란제, 염소 같은 거 때려 부으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소독해 준다고 염소 때려 부으면 호흡곤란으로 숨 못 쉬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들이 때려 부어요. 구토제. 응? 물 먹이죠. 먹여요. 응? 구토시키려고 배 막 이만하게 했다가 또 뱉어내게 하고 고문이죠. 잠 못 자게 하고 또 자지 말아야 될 때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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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기 중에 허기 가지게 하는 약도 있고요. 응? 그 다음에 백만감으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약도 있어요. 신경적인. 응? 그리고 불로 지지는 거는 화학무기 수포제. 여러분들 따끔따끔하고 간지럽게 하고 하는 게 나치가 만드는 화학무기 수포제. 그게 불로 지지는 역할을 해요. 화학무기 수포제는 피부를 녹이고 태우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끔따끔하게 벌레가 물린 것처럼 가렵고,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발이 무좀 생긴 것처럼 피부가 녹고, 세게 쏘면은요, 뭐 전염병 걸려가지고 피부 짓물는 것처럼 다 녹아 흘러내려요. 예? 외국에 있는 피해자 중에 온몸에 다 그 화학무기 수포제하고 머스타드 가스로 온몸에 피부가 다 녹아내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문 기술을 화학무기로 전부 구현해낸 거예요. 그걸 연구한 게 나치와 731들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전체주의 때에는, 전시 때에는, 제국주의 때에는 가두고 죽이고 테러범으로 고문을 통해서 범죄를 실토하게 하거나 안 한 범죄를 했다라고 고문 때문에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죠. 법치주의니까 자기가 진술을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때 독립투사들, 뭐 안중근 의사니 이런 독립투사들 전부 테러범으로 일제가 규정을 했었죠.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화학무기 테러로 테러범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나치하고 731 부대가 그 방역 급수대죠. 독일의, 영국의, 유럽의 그 보건복지, 그래서 방역기술, 보건복지 방역기술을 고스란히 배워서 나치가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에서 나머지 민족 모두 살처분했죠. 방역이었어요.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731 부대라고 방역 급수대를 만들어서 급수부대를 만들었어요. 일본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방역을 했던 부대예요. 전염병 관리 방역 부대였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유럽이 수천 년간 전염병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1, 2차 대전 때 마침 그 전후로 스페인 독감하고 패스트로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아주 전염병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애들도 전염병을 피해서 가는 애들이에요. 네덜란드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을 피해서 그걸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맨날 죽이고 싸우고 수천 년을 싸웠으니까 전염병이 계속 도는 거라.
그 자국민들을 마녀사냥으로 죽이고 전염병이 난다면 돈다 이게 돌기 시작하면 서로 죽이는 게 이 나치즘 집단 괴롭힘 마녀사냥으로 서로 죽이고 독살하고 이게 생활화였어요. 그것을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하려고 이제 또 다른 대륙을 침략하면은 토착병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오거든요. 응? 이쪽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 대륙으로 갑자기 이주를 하면요 전염병이 발생을 해요. 응? 그 대륙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방역급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를 식민지 하려다 보니까 전염병이 걱정이 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방역이라면 화학무기, 독살, 마녀사냥 이게 아주 습관화된 애들이야, 걔네들이. 그것을 일본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선진문화라고 보건복지라고 해가지고 학술이라고 해서 방역수부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전체주의 제국주의가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1차 대전 때 더 이상 제국주의 전쟁은 안 된다. 식민지화 이런 거 안 된다. 현대인들의 인식이 이제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민지화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이들의 습성 아닙니까? 수천 년간에 일본이나 유럽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 의식이 상승해서 보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독립투사들을 일제시대 때 테러범으로 규정했던 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감염병 예방법을 감염자들, 양성무증상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미친년으로 몰아서 마녀사냥하는 거죠.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이 세 가지 법안이거든요. 이거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 고문 기술을 화학무기로 똑같이 구현을 하는 것을 전시가 아닌 일반 현대 사회에서 자국민에게도 그런 테러를 해서 감염병자들을 테러를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자살과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자택이라고 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과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그러죠. 방역은 못했죠. 다 양성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전 국민이.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그러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자살을 유도하고 사고, 칼부림 사건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으로 서로 죽이게 유도하는데 어떻게 자살과 범죄를 막습니까? 거짓말이죠. 자살과 범죄로 감염자들을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으로 위해서 재산을 죽이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시스템인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죠. 어찌됐든 이 시스템은 자살과 범죄를 이 국민들이 스스로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시키는 법이거든요. 이 화학무기가 그 교도소에서 고문을 통해서 범죄자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듯이 똑같이 정신질환자라고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해서 화학무기로 자살을 시키고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펜타닐로 흥분 분노하게 해서 칼부림 사건, 심리치료라고 층간소음, 집단 따돌림을 해가지고 칼부림 사건을 하게 만들고 그 자살방지원들 다 아시잖아요. 정신건강복지 전 세계인들의 자살방지원들 긴급등등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를 하고 뭘 시키는지 이 새끼들의 잔악함을 다 아시잖아요. 비열함을 이간질, 따돌림, 집단 괴롭힘, 정신질환자라고 언제 사회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겁을 줘야 된다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범죄자를 만들고 삶을 파괴해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가족들과 하고도 떨어뜨리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고립시키고 굶게 하고 삶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화학무기로 고문당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토제, 호흡곤란제, 온몸을 태우는 화학무기, 수포제,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개 천벌을 받을 찢어 죽일 새끼들, 어? 쥐들이 그렇게 해놓고 화학무기를 모두 구해놓는 거예요. 이게 구토제사요. 전시에 고문을 통해서 범죄자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화학무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고문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나치즘으로 심리치료라고 나치즘을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나치와 731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치 731 부대가 법정에 서서 이제 2차 대전 끝나 이제 종식될 때 법정에 서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부대원들이, 이 박사들이, 의사들이 전시를 이용해서 엄청난 자신들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전쟁이 끝나서 그것을 마무리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본 역사적 사실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화학무기 판권까지 사들이고 그 연구원들 박사, 의학 박사, 정신과 박사, 심리학 박사, 내과 박사 이 고문을 해서 죽이는 거니까 내과 의사도 필요하고요. 정신과에서도 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정신과 의사들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심리학 박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하고 칠성의 박사들이 의료인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부 판권을 사들이고 그들을 데려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미국 CIA하고 육군 감염 예방 부대에서 연구를 해서 한 도시를 통째로 세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을 만들어내고 법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국민들을 감염자들을 양성부 중상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살시키고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것이 지금 저한테 보시다시피 그 중에 하나 그 나치와 731이 만들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중에 하나를 지금 저한테 구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영상만 봐도 이건 사람 육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다음에 희귀꼬물이라고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우울증 코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쏴서 죽이는 건데 두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자살하는 이유가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 해를 갈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게이트키퍼요. 원 자살 방지 요원 이렇게 모집을 하죠 시민들을.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라고 해서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래놓고 우울증 환자를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지들이 화학무기 쏴서 청산가리하고 마취제 쏴서 쓰러뜨려 놓고 우울증이라 움직이질 못한다. 이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제 자타해결을 갈지 모르는 망상병자로 정신질환이 발전될 수 있으니까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게이트키퍼를 시켜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갔을 때 왜 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20, 30대가 왜 못 나오고 집에서 죽느냐. 우울증 환자는 자택을 갈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7, 80%인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을 시켜가지고 우울증이라고 코드를 매겨놓고 양성 무증상자들은 전 국민이죠. 전 국민은 이제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벌써 발표했으니까 전부 코드를 매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게이트키퍼요. 집에 못 나와. 집에서 못 나오게 문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게이트키퍼 문을 막는다. 우울증 환자 자택을 갈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못 나오게 막는다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심리치료로 나가면은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거죠. 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속주행, 집단속폭행을 시키는 거고요. 외부 치료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제가 이 초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러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뉴스에 앵커 여자 앵커만 나와도
화학무를 얼굴에다 쏴요. 응?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 영화에서 여자 배우만 나와도 얼굴에도 화학무기 청산가리하고 펜탄이라고 구토제 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못 봐요. 그거 보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예? 뭐에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국민들은 모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에 당하는 건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법으로 복지센터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밝힐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억울함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상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음식을 사러 나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뉴스만 봐도 그렇고 이런 영상만 봐도 이렇게 테러를 해놓으면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여자들 같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려면은 마트에서도 제가 그 전 영상을 찍었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자살방지원도 앞에 계속 따라다니게 제 앞에 계속 서서 있게 해놓고 마트 길을 피해가면서 내가 물건을 찾으려면 그 사람을 피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얼굴에다 청산가리하고 펜탄을 갖다 때리고요. 구토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못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응? 명분은 그건 이들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은 못 쳐다보게 해서 고립을 시키려고. 그런데 명분은 뭐냐? 이 사람이 여자만 보면은 성폭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여성 이러한 작품이나 뉴스에 여자만 나와도 화학무기를 때려부는 거예요. 국민들의 사회 안전을 지킨다. 이 사람으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테러를 하고 목적은 고립을 시켜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우중 치료고 망상병 환자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때려볼 수 있거든요. 마취제하고 질소가스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예? 안락사 시킬 때는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고립돼서 밥도 못 먹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몸도 아프다. 정신질환, 마음의 병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마감시키는 게 저 사람을 돕는 거다. 그래서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마취제하고 질소가스 쏘는 거예요. 제가 저 정반지 홈페이지에 올렸었죠. 안락사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정신감정을 받고 일시적으로 코드를 매깁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안락사 시키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코드가 나왔을 때 질소가스하고 마취제로 캡슐에 넣어가지고 질소가스 마취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락사법으로 죽이는 건데 그거를 낫병원이나 24시간 낫병원화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름을 줘서 게이트키퍼이라고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사람도 못 쳐다보게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집안에 쓰러뜨려 놓고 아유 고통스러운 사람은 저분은 우리가 고통을 없애줘야 됩니다. 안락사법을 해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니까 자동으로 정신건강 학술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우울증 코드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질소가스하고 똑같이 마취제 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질소가스는 산소의 반대가스고 지식사에서 주는 거예요. 마취제 쏘는 재워놓고 질소가스 방에다 채워놓으면은 이거 외부 치료 기로 독가스죠. 질소가스를 채워버리면은 잠든 채로 그냥 호흡곤란으로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의식 잃어서 죽는 거예요. 요게 안락사법으로 국민들을 안락사법을 다 안락사 이제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 안락사 다 하고 받고 싶다 이랬을 때 안락사법으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암 환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락사 좀 시켜주세요. 의료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안락사법을 진행할 때 죽일 때 정신건강 감정을 받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 올렸었죠. 캡슐로 안락사 시키는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금 국민들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법이다. 그렇게 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만 봐도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예? 저는 성범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 제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난입을 해서 인생 처음으로 교도소에 가지고 정신병원도 처음으로 갇힌 거예요. 제 인생 그 이전에는 정신병원이나 이 엄청난 만행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또 제가 만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구제하고 AI를 100% 막는 바이러스를 막는 장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죠. 그 자료도 저희 정말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도 만들었어요. 저 오랫동안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저도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경험했고 즐거운 생활을 살았어요. 친구들하고도 즐겁게 살았고 부모한테도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예? 올바른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 최소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처럼은 안 살 수 있도록 예?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랬고 저는 30대 때 이후로 나는 모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너무 저는 인기도 많았고 제 집에 학교 가자고 친구들이 30-40명씩 왔었어요. 아침마다 저 가방 들어주고. 저는 깡패도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깡패를 내가 맞서서 친구들을 지켜주고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다라면은 제가 가서 말려주고 싸워주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 동두천에서 다녔는데 거기는 칼들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기지촌이라 그렇게 저는 거기 전학을 갔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린치를 당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강원도 산골에서 싸움이라는 거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길 전학을 갔는데 엄마 때문에 이제 걸려 전학을 갔는데 3개월인가 6개월간은 계속 맞은 거예요. 아침엔 태권도부, 점심엔 유도부, 저녁 때는 또 학교 나가면 또 학교 그만둔 또 일진들한테 두드려 맞고. 근데 난 그때 내가 뭘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들이 이러겠지. 응? 그것을 내 잘못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가를 이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3개월간은. 그런데 결국에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고 그때서부터 참지 않았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저는 15명이고 30명이고 저 혼자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다. 그러니까는 제가 전학 간 지 6개월 만에 제가 그 학교에서 규율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추천을 해서. 전체 학교 규율부장. 예? 예? 학교에 이제 학생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갈 때 그 대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받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가운데 서서 인사받고 그랬었어요. 규율부장. 반에서도 규율부장. 예? 그리고 동두천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그 서클이 2개가 있었어요. 양쪽으로 양립된. 그 서클 장을 내가 2개 다 맡았었어요. 내가 하기 싫다는데 6개월간 벌어진 그 일을 친구들이 다 보고 그 후로는 그 행패 부리던 친구들에게 일진들에게 매맞고 따돌림 당했던 친구들이 다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재광이가 해야 된다. 선생님하고 선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이에 다 내가 규율부장이고 서클장이고 양쪽 서클장이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거 하겠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전 그런 거 단체 생활 뭐 그런 거 앞장서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용접사 일을 하고 있죠. 혼자 그냥 조용히 내 할 일 하는 걸 전 좋아해요. 예? 여유롭게. 예? 복잡하게 사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그 후로
부리는 부분 못 참아요 저는. 그 대신에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죠. 6개월간을 참고 매일 맞았으니까 엄청나게 10명한테 두들겨 둘러싸여서 하루에 3-4번씩 두들겨 맞아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너 서울에서 전화 왔어? 따라와. 그럼 가서 두들겨 맞. 뭐 유도부 애들, 태권도부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왜 내가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맞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러는 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나를 한번 되돌아본 거죠. 6개월간. 근데 내 잘못이 아니었더라고 결국에. 그것이 이제 결정이 난 후로는 혼자 싸웠어요. 30명하고도 싸우고 뭐 10명하고도 싸우고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진 적이 없어요. 안 져요 우리는. 예? 그 애들이 10명에서 오다가도 내가 일어나면 그냥 다 도망갔었어요. 예? 예? 깡패고 뭐고. 예? 그 일이 있은 후 제가 학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집에 밖에 나가잖아요. 애들이 우리 내 집 대문 앞에 40명씩 서 있었어요. 가방 들고 이렇게 너 웬일이야 그러면 학교 가자죠. 그래 그러면 가방 줘 그래요. 가방을 왜 줘? 가방은 내가 들어야지. 너희들이 내 가방을 왜 들어? 그러고 학교 다니고. 저 학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날도 애들이 50명이 와가지고 파티를 뭐 학교 그만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파티를 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아주 훌륭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응?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그 깡패들 했던 일진들 했던 운동부 애들 했던 친구들도 전부 제 친구가 됐어요. 전부 나한테 와서 네 친구들하고 친구 되고 싶다. 나중엔 다 제 친구가 됐었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그 대신에 이제 그 전에는 싸움은 다 한 번씩 했죠. 안 되죠. 10명이 와도 우리는 안 져요 싸움. 그게 싸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일을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모습을 그 친구들이 본 거예요. 저게 바른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엔 저하고 친구가 다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쉬운 게 없어요 삶에. 내가 부끄럽게 산 적도 없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많은 경험도 했고 그 후로도 많은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도 했고, 결혼은 못했지만 연애도 나 좋다는 좋다는 여자들 친구들 학생들 많았었어요. 응? 응? 그런데 이제 또 인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제가 30이 넘어서는 내가 이렇게 즐겁게 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니 사회를 위해서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도 만들고 구제학과 AI를 만드는 장비도 만들고 내 목숨을 바쳤어. 우리 사회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우리 밑에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해서 뭔가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각오로. 각오만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과 목숨을 수십 번을 바쳐서 만들어 놨더니 그걸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뺏겠다고 이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걸 올리고 있지만 국가공인기관 그 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런 질병 저기 신경장애 아무것도 없다. 우울증도 제로다.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계속 우울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경련제, 신경계 증상으로 뭐라고 해서 경련제 쏘고 구토제 쏘고 낮에도 마취제 쏘고 쾌하게 만들려고 푹 쓰러뜨리려고 청산 가려고 여기다가 화학무기 포스겐 쏘고 예? 지금 이런 거, 이 영상 이런 거 예술 작품 본다고 얼굴에다 청산가리 때려보고 이 지랄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예? 그래 내가 7년간 일을 당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정신건복식센터 의료인들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누구한테 욕이나 한마디 하고 빵 하나 훔친 적 있고 범죄 저지른 적 있어? 없어. 난 국민들의 생명과 주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일만 해. 응? 덱들처럼 안 살아. 감염병? 덱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됐지.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됐다고 발표하듯이. 나는 양성 무증상은 그냥 혈관 건강 나이가 44살이야. 내가 52인데. 응? 염증 자체가 없어. 왜? 내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 때문에 보여줘? 내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내가 내 돈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러 다녔고, 예? 네. 이 치료제 때문에 나는 양성 한번 걸린 적 없고, 무증상 증상 없고, 질병 하나 없고, 혈관 나이가 44살이에요. 예? 지금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꽤 많은 시민들이 연락을 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효과를 확인해드리고 있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원구 그 정반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원구가 증언을 하고 있죠. 최광희 형님이 자신의 10여 가지 증상을 모두 치료해줬고 조현병 10여 가지 그 친구가 조현병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염증부터 해서 치매부터 해서 관절염부터 해서 엉망이었어요. 거의 그냥 좀비였어요. 자기 말로. 나는 냉동인간이에요. 좀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 친구를 모르죠.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모르는 친구인데. 내 전화번호를 유튜브로 해서 알고 찾아왔어요. 형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다. 알아. 왔더니 아프더라고. 그래서 너 형이 만든 치료제가 있는데 너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먹어보겠대. 아픈 사람은 어떻게 놔두니까. 그래서 내가 먹던 치료제, 내가 내 돈으로 만든 치료제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나았어요. 다 낫다. 형님, 아픈 곳이 다 낫대. 자기 부모들도 아프니까는 치료제 좀 달래. 그냥은 줄 수가 없다, 형이. 형이 힘드니까 형도 소정해. 응? 저거는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밥구석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때는 저도 일을 다 바이러스 치료제 만들고 그러면서 힘든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해나가야 됐기 때문에 저도 힘드니까. 그래서 만들어줬더니 그 가족들이 치료가 되니까 그 가족들도 수많은 병하고 치매 수많은 질병이 있었죠. 그것이 다 치료가 되니까 이것을 전직 경찰 이모부 그 부패 사건으로 해임당한 이모부가 경찰청에 다시 들어가는 조건으로 원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원구가 그 증언을 정확하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거를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원구가 내 앞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제가 그게 시킨다라고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치료제를 뺏기 위해서 이모부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알려가지고 형을 죽이고 치료제를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원구한테 더 이상 나를 만나면 너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길래 야 그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형 진짜라고.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가족들하고 경찰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형 위험하다. 한 달 후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진행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하고 차원이 달라요.
갑자기 특수부대부터 시작해서 영화 세트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살던 고양시에서 수만 명 이상이 동원이 돼가지고 제가 알던 경찰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특수 공문이 내려왔다고. 박재원 씨가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알고 있는데 박재원 씨가 억울하고 일을 당하고 있어서 돕고 싶은데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울 수가 없다. 정부에서 특수 공문이 내려왔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특수 공문이 내려와요? 바이러스 치료제 뺏기 위해서. 네. 저는 그동안 교도소를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제가 그 영상에 그 정반시 홈페이지에 올렸듯이 발이 녹을 정도로 온몸에다 화학무기를 때려봤고 차 안에서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 안 패지, 언론사 찾아가도 다 막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라고.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시의원 찾아가도 그 옆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있으면서 웃어요. 비웃어요 저를. 응? 듣기만 하고 아무 제스처를 안 하죠 시의원도. 예? 법이고 행정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니까. 응? 응?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을 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떡합니까?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게 된 거예요. 응? 아무도 안 다치게. 응? 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거기만 독립 언론사가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엔 독립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안 다치게 난입을 하게 되면은 언론사가 저를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바리케이트 옆으로 피해서 가서 난간하고 화단을 받은 거예요. 내 차로 일부러. 카메라에 응? 뉴스에 나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정말씨 그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응? 저 9시 뉴스, 8시 뉴스, 김주한 뉴스 앵커에 다 나왔어요. 저 촬영으로 받은 국회의사당 받은 영상이. 거기에 보면 조현병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아니시오 당연히. 그렇게 1차로 난입했을 때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근데 2차로 또 난입을 했죠. 나오자마자 또 그러니까. 또 죽을 때까지 몰아가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한테 때려당하고. 그런 걸 모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화학무기 종류까지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이 테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 만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면서 화학무기 테러를 차 안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길바닥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시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TV라는 유튜브로 천여편의 영상으로 7년간. 몇 초 후면은 죽을 정도로 테러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 자료를 찾고 핸드폰 하나로 무슨 화학물인지, 이게 나한테 어떠한 피부나 증상으로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찾아서 법안과 학술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죽어가기 직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알리고 죽으려고.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와서 아픈데 무증상 양성으로 전부 등록이 될 텐데 여러분들 세계인데 살려야 되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 비밀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외부 치료로 죽일 테니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리려고 이들의 화학무기 테러, 심리치료 외부 치료 테러로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해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이제서야 수많은 피해자들이고 국민들이고 고맙다 그러고. 박정원 씨 말이 그때는 몰랐는데 겪고 나니까 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실병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울증 제로고요. 하늘으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죠. 너무 행복합니다. 화학무기 맞는 거 맞아가지고 이렇게 축축 처지고 고통스러운 거 외에는 전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살죠. 그리고
조금 여유롭지 못하죠. 상관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정신과 복지센터처럼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권력과 부를 쌓는 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응? 사람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전 세계인들의 주권을 확립하고 응? 그게 행복이에요. 응? 이봉창 의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자신은 평생 모든 쾌락을 느꼈다, 즐겼다.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서 영원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네. 그게 제정신의 사람이에요. 전염병이 온다고 자신들이 무증상으로 아픈 국민들을 치료하고 살려야 되는 인간들이,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하지 못해서 화학물로 정신질환자를 몰아가지고 죽이고 테러범을 유시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응? 그자들이 지금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국민들을 자살과 범죄를 죽이고 있고, 코로나를 막겠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고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를 막았습니까? 자살과 범죄를 어떻게 막아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자살과 범죄로 응? 응?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데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왜 하느냐? 권력과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야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전문가들로서 의료인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자살과 범죄를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죽이고 있어요. 일으키게 만들어서 죽이고 있어요. 양성 무증상자들을.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살과 범죄를 저지르게 해야만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신들이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든. 테러방지법 위에서. 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양성 무증상자들을 치료를 못해서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그런데 자살과 범죄를 사회에 막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발표를 해놓고 그거를 실행할 수 없어요, 이들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계속하느냐? 자살과 범죄를 막을 수도 없으면서도 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면서 왜 국민들을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느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야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안락사법으로 죽이면 재산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요. 테러방지법이 정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산한다라는 법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방지원들이 재산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금 강탈, 이은혜, 그 다음에 우울증 코드 매겨서 구하라, 죽여놓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여놓고 금고를 털어가고, 또 심하게는 통장까지도 그냥 빼가요. 그런 짓거리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살과 범죄를 이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려면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야 그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류는요, 이들같이만 안 살면 다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만 안 살면. 왜? 이게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전염병 발생 시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마라. 인간 살점은 비밀방해 하지 말라는 얘기죠. 화학무기 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전체주의, 나치가 하던 전체주의다. 역사를 잊지 마라. 나치들이 했던 거 고스란히 또 하고 있죠. 비밀방해. 인류의 모든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정신건강 의사회처럼 복지센터처럼 이들처럼만 안 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전 국민이 감염됐다고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는 국가 인증기관, 국가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에 거짓 발표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의료인들도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되죠. 뭐 의료인들은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복지센터에만 맨날 바글바글 하죠. 그리고 피해가가지고 질병관리청장하고 그 가족들이 코로나 양성으로 감염됐나요? 예? 이 정신건 복지센터 전부 질병관리청 소속인데? 예?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테러범이고 정신질환자예요? 망사병 환자고. 정신건복지센터 의료인들이에요. 자살과 범죄를 막을 수도 없으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그러지. 예?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을 의료인들의 권리라고 그러지. 예? 예? 코로나를 막겠다고 다 감염됐는데도 전부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지. 꼬들면서. 이게 망상병이에요. 자타해결을 가는. 예? 도대체 내가 누구 자타해결을 가요? 내가 무슨 코로나 양성 무증상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감염됐어요. 예? 테러범.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여. 예? 나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을, 생명권을 보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독립투사들이 해왔던, 응?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자랑스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혈관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50둘이에요. 신경계 증상 하나도 없고 우울증 증상 제로. 그런데도 대상자로 돼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국가검진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랬는데 왜 지들이 그럽니까? 그럴 거는 없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벌써 2년 전에 이 외래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시민치료 외부치료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어요. 근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말이나 됩니까? 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처음에 영상 보였던 거 이게 화학무기 맞을 영상이에요? 이게 무슨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될 영상입니까? 치료받아야 될 영상이에요 이게? 이 새끼들은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나치들 비밀 방역,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비밀나라고, 아리아 민족만하고 우월하고 남의 집 인종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밀로 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모두 죽게 된다. 지금 정신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이에요. 비밀 방역. 그래서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리안 민족만 빼고 나머지 민족 다 가두고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이 가장 많은 거죠. 유대인 전용 수용소가 따로 있었고,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또 싫어했으니까, 미워했으니까, 그랬던 역사적 그게 있죠. 그래서 그 나치들을 방역이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나라고 그러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전염병이라고 사람을 죽여서 방역한다는 게 상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료인들은 그때는 그거는 의료인들이 아니었잖아요. 나치였잖아요. 그냥 군인들이었잖아요. 시민들이고. 근데 지금은 의료인들이에요. 의료인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잘못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있어요. 감염병자들을, 양성무증상자들을. 그랬던 나치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코패스다. 인류 최초로 사이코패스라는 명명이 처음 진 거예요, 그게. 응?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한술 더 뜨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의 잘못으로 적으로 규정해서 정신병자로 규정해서 재산 뺏고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보다 더한 정신병이죠. 아유 전염병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닭이고 오리예요? 돼지예요? 사람이? 미친 새끼들. 누가 정신질환자고 누가 자타해결을 가는 테러범입니까? 그들이에요. 누가 감염병자입니까? 그들이에요. 나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실을 말을 하지 못해야 됩니까? 모든 사실이고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고 위원회고 전부 시민들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없고 벌금 때문에 3일인가 있은 적은 있어요. 벌금 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현찰이 없어서 현찰이 없어서
3일인가 있다가 가족이 내줘가지고 친구가 내줘가지고 나왔어요. 여자친구 그때 친구가 내줘서. 예? 그게 다예요. 응? 그 험한 동네에서 그렇게 올라 살아가면서 그 정도 저것도 없이 살기는 힘들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예? 정신병은 정자도 몰라요.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 국회에서 당 들어가서 이거 알리면서 정신병원에 갇힌 거죠. 거기서도 조현병 아니다, 정신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7년간 바이러스 치료제를 뺏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하면서 저는 누구한테도 싸움을 하거나 뭘 훔치거나 불법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알다시피. 응? 현재도 너무 훌륭하게 살고 있고, 현재 너무 훌륭하게 살고 있고,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응? 다른 나라의 시민들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 말이 맞다.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응?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공식 기관에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근데 뭐 때문에 도대체 이 사이코패스 감염병자 어? 어? 이 새로운 정신건강 의사의 의뢰인들은 뭐 때문에 저한테 이런 아름다운 예술작품 영상만 봐도 황보일 얼굴에서 정상관리 얼굴에다 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이겠죠. 전염병이 온다고 자신들의 치료를 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고 정신병자를 죽이고 인간을 죽이고 살처분이라고 재산을 빼고 죽이고 감염까지 됐으니 예? 마음의 병에 그들이 심하죠. 자타해결을 너무 많이 가고 있죠.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사고사고제에서 죽이고 자신들은 이제 나치로 신나치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사회 전문가로서 공표를 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막겠다,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가로서 하나도 못 지켰죠.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전문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설업체죠. 국가가 왜 사설업체한테 맡겼을까요? 책임지라고. 정부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켰을까요? 사설업체한테, 정신과 의사들한테. 국가는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사고배 바이러스, 인류 최초로 발생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아무 데이터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게,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예? 그리고 양성 무증상자들을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테러범을 위해서 죽이는 새끼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공표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망상병 환자 새끼들이지? 그렇게 공표하고 했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라고 정부가 사설업체한테 시킨 거예요. 기업들한테. 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보건소에서 했다면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사설업체가 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도 사설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일은. 그렇게 하려고 국가가 사설업체한테 시킨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황무기로 국민들을 사려가게. 응? 자살과 범죄를 막을 수 없는데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공표를 하게 만들고. 방사병 환자 새끼들이죠. 응? 뭐 어찌됐든 좋아요. 책임만 지면 돼요. 국민 누구든 어린아이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단 자유를 누리되 예? 의무와 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하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어마어마했습니다. 머리에 마취하고 어우 청산가리하고 어마어마했어요. 고개조차 경련제 쏘고요. 고개조차 이렇게 겨누고 있기 힘들 정도. 구토제까지 써요. 얼굴 손으로 비볐다고. 미친 새끼들.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 얼굴 피부 이 헬스감과하고 이 눈 제가 어제 응? 낮에서부터 마취제 계속 쏘는 거예요. 낮에서부터 청산가리 쏴가지고 응? 응? 화학무기 포스캔 쏴가지고 계속 처지게 만들어. 기운 빠지게. 그래놓고 계속 마취제 쏘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도 마취제 쏘는 거예요. 낮에부터. 미친 새끼. 얼마나 화학무기를 때려 맞았는지 헬스가고 다크서클 생기고 응? 근육 통제까지 쏴요. 양쪽 어깨에다. 미친 새끼. 경련죄 쏘. 구토죄 쏘. 아니 손으로 얼굴 비비면 구토합니까? 왜 아무 질병이 없는데 나는? 미친 새끼들. 구토제 쏘는 거야.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끝이 없어요 이 새끼들은. 응? 끝을 몰라요. 의료인들의 권한이래요. 응? 나치즘이 나치짓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우기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응? 끝내는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전 국민 정치인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시민들 전부 코드를 매겨놓고 전부 죽이고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미친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나치 새끼들, 감염병자 새끼들. 이들은 국민들을 감염병 양성 무증상자들이 자신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감염병자,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죽이고 빼앗았어요. 내가 근데 이들이 감염병자 됐는데 내가 말을 못해야 됩니까? 응? 천벌을 받은 새끼들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들은 하나님이 손을 댈 가치도 없어요. 응? 물론 기회를 주죠.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잘못을 하든 잘하든. 응? 하나님은 우리 고유의 저기 뭐야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 응? 그분은요 모든 인간을 자식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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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잘못을 하든 잘하든 그 대신에요 하나님이 직접 벌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간 인류 태초부터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어요. 인류는 수천 년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서로 싸우고 응?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 예? 수천 년간 서로 싸우면서 서로의 자유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거의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와 평등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일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과 평화예요. 예? 용서와 화해고. 예? 그 누구도 사람을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돼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사람을 해치고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복수하려 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들 뿐이다. 냅둬라. 왜? 이미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인류 태초부터 인류에게 말씀을 하셨고, 인류는 그 뜻에 따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민주주의로 만들고 사랑과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냈습니다. 그게 인류의 모든 가치, 보편적 가치가 돼버린 거죠. 손에 싸서 손을 한번 닦습니다. 응? 응? 그런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순간에 전 세계 민주주의와 주권과 사랑과 평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간질시키고 치료를 하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방역이라고 사람을 죽이고. 응?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복수하려 하지 마라. 용서해라. 용서합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실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 보편적 가치와 법과 헌법과 인류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법과 국제법과 헌법과 뉘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가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전염병 발생 시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나치즘이다. 전체주의고. 어? 역사를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어? 이게 보편적 가치가 된 거예요. 끝까지 단지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고, 하나님이 지금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사회에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복수할 일도 아니에요.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 몇 개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 달까지도, 아니 며칠 전까지도, 어제까지도 이들에게 그만해라.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7년간 얘기하지 않았느냐. 코로나를 막겠다라고 그게 말이 되냐. 계속 사람을 죽여서 방역을 해서 인간 살점을 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막을 수 있을지 못 막을 수 있을지 못 막을지 여기다 혀꼬 이게 펜타닐 쏘는 거예요. 코하고 입에다 못 막을지 댁들이 어떻게 장담을 하고 그걸 살처분이라고 화학무기를 왜 붙이려고 어? 재산을 빼앗고 죽이느냐. 여러분들은 가면 안 되겠느냐.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를 막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느냐. 어? 댁들이 독박 쓴다 하지 말아라. 어? 엊그제까지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함께 미국이 만든 법안이고 정책이니까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는 어쩔 수 없. 서로의 모든 잘못이라고 하고 서로 화해하고 같이 살자. 나 정반씨는 그러기 위해서 같이 단 한 명이라도 같이 살기 위해서 정반씨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응? 어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반성이랑 조금도 없어. 하나님은 그랬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스로 돕질 않아요. 내가 의료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국이 준 권한으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권력을 탐하고 탐욕에 쩌들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지 말아라. 그건 훌륭한 의료인이 아니다. 응?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치료제 댁들에게 주겠다라고 7년간 얘기했습니다. 댁들이 그 영광 치료하고 다 갖고 전 세계인들 치료해서 돈 버는 돈 댁들이 다 가져라. 난 반만 먹여달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이들에게. 왜? 전 세계인들이 이들이 나에게 내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7년간 전 세계인들이 감염돼가지고 고통받고 아프고 죽고 또 살처분이라고 해서 서로도 또 정신복지센터에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들에게 그냥 주겠다. 난 반만 먹여달라. 내가 만들었다는 소리도 안 하겠다. 어? 댁들이 다 영광을 차지하고 거기서 버는 돈 댁들이 다 가져가. 난 그걸로 족하다. 사람만 많이면 살리면 된다. 이렇게 7년간 얘기하고 살아왔어요. 네?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정신복지센터. 내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난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고. 인생 얼마나 산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삽니까? 네? 응? 진심을 다해서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사는데 100년을 못 사는데 인생이. 그런데도 얘들은 반성조차 없어요. 끝까지 쥐들이 감염병자고 망상병 환자고 자타해결을 가는 테러범인데도 나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끝까지 치료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테러를 받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테러를 받고 내가 왜 사실을 말을 못해야 됩니까? 응? 응? 내가 뭐 죄진 거 있어요? 응? 내가 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못 쳐다보게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요. 테러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자살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여자 나오는 거 뭐 그 뉴스에 앵커만 나와도 확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못 쳐, 뭐 반이 여잔데 신호등에 서 있다 보면은 뭐 할머니거나 아줌마고 반이 여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얼굴에 화학물이 쌓여. 청산가리하고 구토제를 맨날 하고 미친 새끼들이. 그거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서 사람을 두렵게 생각해서 하게 해서 자살했다고 죽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저기 안락사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죠. 전 재산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치료제 못 뺏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들이 다 뺏어 갔었죠. 원고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 치료제 가져가가지고 국가수도 가져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못 만들어요. 왜? 인류가 수천 년간 못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예요. 4급의 바이러스 치료가 되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치료제예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전체 다. 에? 4급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치료까지 전부. 그러면 3급의 바이러스 치료제는 그냥 기본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하고. 에? 응?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질병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등록이 돼도 저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먹고 있고요. 먹어보자. 의원구도 그렇게 증언을 한 거고요. 어우, 기억 상실자하고 구토자하고 막 얼굴도 막 손에다가 터뜨려 붙습니다. 아우, 잠시 쉬었다 할게요. 아우.